전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장님이 근간에 한 3, 4개월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매매계약서 쓰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지금 은퇴에 임박한 우리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리, 특히 주택관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좀 부동산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요, 은퇴 전후에서 부채를 줄이세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도표에 보시면 한국하고 일본의 연령대별 저축 대비 부채율이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들 먼저 빨간색 라인이 일본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일본의 라인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30세 미만에서 179%로 시작해서, 그리고 60대에서는 저축 대비 부채율이 약 5% 정도밖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축을 1억을 해놓고 있다 그러면 대출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한국을 한번 보시면 30대 미만에서 대출을 일으킨 게 112%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131%로 증가합니다. 60대가 거의 임박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3%로 상당히 조금 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일본하고 좀 다른데요.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내가 많이 일으킨 상태에서요, 주택가격의 하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들 하우스푸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첫 번째 원칙과 관련돼서 무엇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집의 자산 상태를 재무설계적 관점에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듯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마다 검진을 한번 해보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백지에다가 A4지 백지에다가 T자를 그려서 왼쪽에는 자산을 기록하고요,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기자본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산을 쭉 기록을 했더니 여러분들의 자산이 총자산이 10억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채가 이 중에서 내가 7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한 70% 정도는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기 자본은 대략 한 3억 정도에 이를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이 매년 늘어나는가를 보는 것이 재무설계적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부부가 함께 우리 집의 자산 상태를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순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보는 겁니다.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가구당 순자산입니다. 자, 한국이 가구당 순자산이 53만 8천 달러 정도가 기록이 된답니다. 그러면 5억 8천 정도 된다는 건데요, 이 수치는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일본보다는 상당히 높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순자산은 증가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가계의 부동산 금융자산 비율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60대 이상의 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비중이 무려 81%, 금융자산은 19%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랑 비슷한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요 2019년 이게 38%로 상당 부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을 좀 줄이는 것은요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은퇴 이후에 주택 가격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은퇴 이후에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의 주택의 다운사이징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의 규모를 축소해서 축소된 만큼의 금액을 은퇴자산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금이 줄어든다 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라든지 종부세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관리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평형 대비해서 공용 관리비가 줄어들고 개별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같은 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매도로 발생하는 차액은 대출금을 갚거나 노후생활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족한 노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비근한 예를 보면 도시 인근에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 부동산은 꺼지지 않을 거야, 부동산은 영원할 거야, 또 영원히 아파트 값이 오를 거야 라는 등등의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는 이 관념이 대단히 좀 중요한데, 가능성을 좀 열어보자는 얘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전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단기적인 수요 전망은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자료가 2020년도 기준에서요. 지난 20년과 2020년도 기준에서 앞으로의 20년을 2040년까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양쪽에서 좀 비교를 해놓은 자료인데요. 먼저 첫 번째, 총 가구 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총 가구 수는 증가합니다. 지난 20년간에는요. 570만 가구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앞으로 20년, 2040년까지도 210만 가구가 증가를 할 겁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단연코 1인 가구가 증가할 수 있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연령대별 가구 수는 어떻게 될까요? 20, 30대 현재 지난 20년 동안에는요. 마이너스 100만 세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 2040년까지도요. 향후 20년 동안에도 130만 가구 세대 정도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20, 30대 가구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집을 좀 사야 되는 세대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주택을 확장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40, 50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년 동안에는요. 260만 가구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40년까지 20년 동안에는요. 약 190만 세대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건 세대가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역시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반대로 60세 이상의 가구 수는요. 지난 20년 동안 400만 가구가 증가를 했고 60대 이상의 가구는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60대가 1주택 이외에 2주택, 3주택, 4주택까지 다 주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주택의 신규 수요층, 즉 20대, 30대, 40대들의 절대적인 감소와 아울러서 주택 확장 수요도 역시 40대, 50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주택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효과적인 부동산 관리로 금태족을 향한 힘찬 출발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